이지혁은 스스로를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동생 이지환, 여동생 이수빈.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밥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그러나 음성 메시지의 한 문장 이후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다. 이지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추적의 시작점은 병원이었다. 얼마 전 이상철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묘한 소문이 돌았다. 혈액형 이야기가 오갔고 그 소문은 지금의 메시지와 딱 맞아 떨어졌다. 이지혁은 병원의 기록과 오래된 봉투 하나를 마주했다. 봉투 안에는 낯선 통장 사본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아이를 안전하게. 김다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과 숨겨야 한다는 본능이 서로 부딪혔다. 김다정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참았다. 잘못 꺼낸 한마디가 가족을 부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미루면 거짓말이 더 두꺼워질 뿐이었다. 김다정은 결국 입을 열었다. 지혁아, 내가 태어나던 무렵 우리에게 아이는 기적이었고 두려움이었다.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내용은 간단하지 않았다. 오랜 불임, 예고 없이 찾아온 제안, 양육비가 매달 들어오던 비밀 계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조건. 김다정의 말이 이어질수록 이지혁은 마음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사랑받았다는 기억과 이용당했다는 의심이 동시에 올라왔다. 나를 지키려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비밀로 하셨나요? 이지혁은 담담히 물었지만 사실 그 담담함은 겨우 붙들어맨 끈이었다. 이상철은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을 못한 죄를 인정했다.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누군가가 남긴 경고, 이 아이의 출생을 말하는 순간 당신도 아이도 위험하다. 그 경고는 위협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조언에 가까웠다. 재벌가의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보낸 사람 같았고 이상철은 현실을 알 만큼 충분히 살아왔다. 그는 아이를 지키려면 침묵이 최선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벽이 될 줄은 몰랐다. 이지혁은 그 벽을 넘어가고 싶었다. 모른 척하는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선택이 모두를 다치게 할 걸 알아도 모른 채 살 수는 없었다. 박성재는 친구로서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박성재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단단했다. 너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해. 대신 돌아올 자리를 남겨둬. 박성재는 재벌가의 세계가 어떤지 알고 있었다. 화해도 인정도 협력도 모두 숫자로 계산되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은 종종 제일 마지막에 놓인다. 박성재는 그래서 더 신중하라고 했다. 분노로 달려가면 내가 이긴 줄 알면서도 지는 싸움이 돼. 그럼에도 이지혁은 한 번은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대를 찾았다. 이름은 이미 입에 오르내렸다. 한진우. 건설그룹의 정점. 세상은 그를 청렴하다 말하지만 집안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만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만남은 간단했지만 말은 무겁게 떨어졌다. 그때는 지키려면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설명보다 필요한 건 책임입니다. 그때 한진우가 내놓은 것은 의외의 제안이었다. 부담이 크겠지만 내 뒤를 이어주겠니? 이지혁은 웃음이 나왔다. 그건 미안함의 모양이 아니라 욕심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스스로 세운 작은 회사의 장부를 펼쳤다. 장부는 솔직했다. 성장 곡선은 예쁘지 않았고 현금 흐름은 거칠었다. 최근 무리한 투자도 있었다. 공정이 늦어진 협력업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사기성 계약을 유도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누구인지 밝히자 하나의 이름이 걸렸다. 박성재.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나 서둘러 의심을 키우지는 않았다. 박성재는 늘 곁에 있었다. 빚 보증을 서준 적도 있고 거래처를 소개해준 적도 있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니 박성재의 도장이 찍힌 계약과 그 반대편에 교묘하게 다른 도장이 나란히 있었다. 모양은 비슷하되 글자 하나가 달랐다. 이건 박성재가 속은 것이다.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무렵 지은호의 하루는 길어지고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인테리어 일을 병행하는 삶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실수로 된 계약서 한 장의 계좌가 바닥나는 시기였다.
지은호는 지난달 강제 해지된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지은호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대신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을 떠올렸고 그 이름은 당연히 이지혁이었다. 선배, 오늘 밤 시간 돼요? 이 말에는 상담의 뜻도 위로의 바람도 그냥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지은호는 초조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계약을 따내려고 무리해서 제시했던 가격, 그 가격을 믿게 만들려고 덧붙였던 작은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어 돌아온 순간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지혁은 자신의 투자 실패와 흔들리는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둘의 이야기가 겹치는 지점은 두려움이었다. 지은호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이지혁은 자신이 허물어질까 두려워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방어선이 하나씩 내려갔다. 서로를 오래 알아온 사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술잔은 몇 번이고 비어갔고 빈잔 사이로 솔직함이 쌓였다. 선배, 나 요즘 너무 버겁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은 숨기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은호 내가 필요해. 그 밤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었고 두 사람은 위로의 밤을 함께 보냈다. 둘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말했다. 어젯밤을 실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은 훗날 많은 것을 바꾼 결정적인 밤이 되었다. 지은호의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랑과 두려움, 선택과 책임을 한꺼번에 데려온다. 박성재는 친구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었다. 내가 흔들리면 회사가 흔들려. 그러면서 장부를 같이 들여다보자고 했다. 숫자를 맞춰보니 허공에서 사라진 금액이 보였다. 사람이 손뗀 흔적이었다. 추적하자 거래처 대표의 사기 전력이 나왔다. 박성재는 바로 고발을 제안했다. 늦으면 증거가 사라져버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서류를 모아 경찰서로 향했다. 그 길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한진우였다. 결정은 존중한다. 대신 내 조건 하나만 듣고 생각해라. 너를 괴롭힌 사람들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이지혁은 법대로 하겠다고만 답했다. 한진우는 그럼 내가 가진 법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그 말이 약속인지 경고인지 거래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집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지화는 형을 향한 동경과 질투 사이에서 머물렀다. 왜 형만 주목받지? 그 마음은 어릴 때는 작았지만 커가며 커졌다. 최근 들어서는 회사 일과 집안일이 모두 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수빈은 또 다르게 불안했다. 재벌가와 엮이면 우리 인생은 뭔가 달라질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김다정은 가만히 식탁을 닦았다. 잘 닦인 식탁처럼 모든 일이 반듯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식탁은 손수건으로 닦이면 반짝이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는 마음으로 닦아야 했다. 그때 예고 없이 일이 터졌다. 사기 계약의 당사자가 도망쳤고 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이 산비탈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생사가 불분명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사기에서 사고로 그리고 죽음의 위협으로 옮겨갔다. 덩달아 소문이 퍼졌다. 고의 아니냐, 누가 밀어준 것 아니냐. 소문의 화살은 빠르고 방향은 제멋대로였다. 이 화살이 박성재를 향하기 시작했다. 사기꾼과 얽힌 계약서에 박성재의 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말은 증거가 아니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믿고 싶었다. 동시에 숫자는 의심을 귀에 속삭였다. 혹시 너도 몰랐던 너의 빈틈이 누군가의 통로가 아니었을까? 믿음과 경계 사이에서 이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지은호가 이지혁을 찾아왔다. 표정은 놀랄 만큼 차분했다. 선배, 나 임신했어.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놀람은 길지 않았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책임질게. 말은 짧았지만 결심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기쁨만 가져오지 않았다. 곧장 따라온 것은 계산과 비난,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회사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 소문으로
얼룩진 투자 실패, 외부의 시선, 가족의 반응.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김다정은 흔들리는 눈동자를 숨기지 못했지만 결국 아기부터 생각하자고 했다. 누가 곁에 남고 누가 등을 돌릴까? 한진우는 소식을 가장 빨리 알았다. 정보가 빠른 사람답게 그는 결단도 빨랐다. 어떤 방식으로든 돕겠다. 이 말은 도와주겠다는 약속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건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재벌가는 손을 내밀되 빈손으로 거두지 않는다. 이지혁은 그 손을 한번 보았다가 내려놓았다. 우리 아이는 거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지혁의 말은 단호했지만 약간 떨렸다. 그는 지금 사업가이자 아들이자 형이자 그리고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어깨에 올라탄 이름표가 많을수록 선택은 더 무거워진다. 집에서는 예고 없이 싸움이 붙었다. 이지환은 우발적으로 쏟아냈다. 형은 결국 좋은 것만 가져가. 집안의 관심도 회사의 기회도. 말끝에 후회가 묻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지혁은 침묵했다. 화를 내면 지는 싸움이었다. 잠시 뒤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나도 두려워. 그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야 비로소 자신의 질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덜 믿어서였다. 형의 그림자를 탓하기 전에 자기 발을 보아야 했다. 사기 사건은 의외의 국면으로 흘렀다. 추락사고로 사라졌던 당사자가 몰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신분을 가려보려 했지만 병원 청구서에는 거짓말이 적히지 않았다. 그를 움직인 배우가 드러났다. 위장도산, 허위발주, 이중장부. 줄줄이 실타래 끝에서 나온 이름은 기대와 달랐다. 박성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박성재가 막판에 보증을 끊으려 하자 상대가 거짓 도장을 만들어 되받아친 것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지혁은 단숨에 사과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박성재는 짧게 웃었다. 책임진 게 많은 만큼 날카로웠을 거라 생각했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생겼던 금이 사라졌다. 다만 금이 있었던 자리만큼 서로의 속도가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더 자주 확인했고 더 빨리 조치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재벌가와의 거리였다. 한진우는 다시 제안했다. 승계는 접자. 대신 합리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 내 사업의 독립성은 보장하겠다. 말은 고급스러웠고 조건은 먹음직스러웠다. 하지만 이지혁은 냄새를 맡았다. 보장이라는 말은 언제든 회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한 발 물러서 되물었다. 보장 대신 공개. 거래 조건을 문서로, 숫자로 모두에게 보이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투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한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수락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가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막겠다. 그 말은 가장 인간적인 제안이었다. 이지혁은 그때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거래의 언어에도 온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계약서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온라인에는 수상한 글들이 올라왔다. 혼의 아들 돈으로 입막음, 피로 맺어진 사기극. 누군가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적었다.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일정과 숫자였다. 내부에 누군가가 흘렸다는 뜻이었다. 가족끼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의심이 모두의 어깨에 동시에 내려앉았다. 김다정은 그 조용한 폭력에 가장 먼저 지쳤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지은호가 건네준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다. 공개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하는 자리. 기자들이 몰리고 악플이 넘쳐나고 응원이 뒤섞였다. 이지혁은 준비한 말을 잊지 않았다. 혈연은 우연이지만 책임은 선택입니다. 저는 선택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박수와 야유를 동시에 받았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양복을 빼입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 문서를 봐야 합니다. 진짜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실내의 공기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펼치면 누구의 삶이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몰랐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 눌러둔 진실의 무게로 가라앉았다. 맨 위에는 출생 직후의 병원 기록 사본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 2장이 겹쳐 있었다. 한 장은 김다정의 글씨였다. 당신이 맡기고 간 아이 무사히 키우겠습니다. 비밀은 지키되 아이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한 장은 30여 년 전 펜에 힘이 빠져 울렁거리는 획으로 쓰인 짧은 쪽지였다. 내가 사라지면 아이를 살아남게 해주세요. 서명은 없었다. 날짜만 있었다. 그 날짜는 이상철이 결혼을 결심하기 직전이었다. 이지혁은 마지막 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은행 이체 내역 사본과 함께 발신자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박혔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미성년 시절 법적 보호를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굴려온 신탁 중 하나였고 실제 관리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서의 표면만 놓고 보면 달라 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남겼네. 이지혁은 즉시 그렇게 느꼈다. 진짜 주체를 가리려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 꼭 쓰인다. 김다정은 신탁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에 전화 한 통을 떠올렸다. 보호를 위해 가족 중 깨끗한 이름을 하나 빌리겠다. 그때 김다정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도 위험해질까 두려웠다. 되돌아보니 그 침묵도 선택이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호의 카페 사무실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오려고 세상이 이렇게 요란해지는 걸까? 지은호는 조용히 물잔을 건넸다.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가 조용하면 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금 필요한 질서였다. 지은호는 아침마다 악플을 지우고 점심에는 계약서를 다시 읽고 밤에는 불안한 배를 쓰다듬었다. 이지혁의 손이 그 위에 얹히면 불안과 안도의 경계가 다시 그려졌다. 선배, 나는 도망가지 않을게. 나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되었다. 하지만 균형을 깨는 일은 언제나 빠르게 온다. 온라인에 퍼진 글 중 하나가 이상했다. 집안에서만 알 수 있는 일정과 문장의 습관, 그리고 가족끼리 쓰는 호칭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형, 아빠, 다정 엄마. 누군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깥에 무심코 흘렸거나 의도적으로 내보냈다. 이지혁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누구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이수빈이었다. 나야. 말끝이 떨렸다. 영상 찍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어. 모자이크하고 이름은 빼고 그냥 우리 집의 오래된 비밀이라고. 콘텐츠가 필요했어. 오빠가 재벌가랑 엮였다는 말은 뺐는데 캡처를 누가 퍼가서 붙이고 덧말을 달아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수빈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진짜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다정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수빈아, 내가 잘못했어. 그건 분명해. 그런데 잘못을 고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같이 해야지. 이지환도 따라 나왔다. 내가 같이 해. 이미 퍼졌으면 우리가 정리하자. 내가 영상 내려주는 절차 알아볼게. 한편 사기 사건의 당사자는 살아있었다. 산비탈에서 떨어진 차에 그는 없었다. 다른 곳에 숨어 치료 중이었다. 그를 찾아낸 것은 박성재였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대신해 직접 발로 뛰었다. 내가 회사와 집을 동시에 붙들고 있으니 나는 바깥을 살펴볼게. 그는 사기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약을 주선했다던 중개인의 휴대전화에서 제2로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다. 제이는 흔한 이니셜이야. 박성재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통화 시간표와 계약 변화 시점을 겹쳐보니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밤마다 10분, 낮에는 2분, 주말에는 1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짧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통화 패턴이었다. 그 건조한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다. 누구든 끝까지 간다. 다짐을 했지만 다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는 곧장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절차도 밟았다. 한진우는 이번에는 뒤에서 움직였다. 내 이름으로는 나서지 않겠다. 대신 내 이름을 무겁게 만들게. 그가 한 일은 단순히 변호사를 붙이는 게 아니었다.
재벌가의 언어로 말하자면 유리한 판을 만드는 일이었다. 세무, 공정위, 보험사, 금융사. 여러 문이 동시에 열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이 줄어든다. 그 와중에 지은호의 임신은 평범하지 않았다. 초기 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왔다. 위험하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안일하게 넘길 일도 아니었다. 과로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추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차분하다는 건 환자에게서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 아이의 첫 번째 보호자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했다. 카페의 야간 영업을 줄이고 인테리어 외주 중 무리한 계약을 먼저 정리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끌지 않았다. 선배, 나 물러나는 게 아니야. 오래 가려고 속도를 낮추는 거야. 이지혁은 그 말이 좋았다. 오래 가려면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즈음, 이지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형을 향한 질투의 자리에는 나의 역할이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그는 집의 뒤를 살피고 회사의 자잘한 구멍을 막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집과 회사를 버티게 했다. 어느 날 밤 이지환은 형에게 말했다. 형, 나는 전면에 서는 재능이 없나 봐. 대신 뒤에서 챙기는 건 조금 자신 있어. 이지혁은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정말 고마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이지환은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사기꾼을 숨겨준 배우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제2의 정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 쓰는 특정 처리 코드의 첫 글자였다. 긴급 처리라는 뜻의 약자였다. 즉 누군가의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한 시스템의 흔적이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판을 키웠다. 특정 개인을 지목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를 흔들려면 더 큰 결심이 필요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지칠 법했다. 그러나 이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은호와 뱃속의 아이. 그 둘이 앞으로 걸을 길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 한진우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서를 내밀었다. 내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더 있다. 거기에 적혀있던 건 놀랍게도 이혼 서류였다. 젊은 시절의 한진우는 결혼 전에 이미 다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 취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다. 그 다툼이 깊어지며 상대 쪽에서 출산 사실을 무기로 흔들려 했고 그때 아이를 숨겨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이 문서는 누군가의 불륜을 숨기려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택된 차가운 절차의 증거였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상처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줄 뿐이다.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른들이 내린 결정들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사실이야. 이제부터의 결정은 내가 한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의식을 회복했고 진술을 원한다고 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들은 마주 서서 짧게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침대 위의 남자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있었어요. 계좌를 열어주고 통과 코드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2번으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종이에는 세 자리 숫자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을 쓰세요.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였다.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라는 뜻. 그날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상철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상철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병원 진술의 후폭풍, 가족을 쓰라는 메모의 설계자, 그리고 공개된 신탁 이름 뒤에 숨어있던 최종 결정권자를 마주합니다. 또 지은호의 임신 경과와 두 사람이 준비하는 새로운 생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